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7월 15일 오늘의 마감 증시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37%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가량 매수, 기관은 2,600억가량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0.48%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가량, 기관이 700억가량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양대 시장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 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 바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금 이틀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틀 연속 오늘 좀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오늘자 음봉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20선 위에서 20선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왔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자리는 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잡힐 수가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기존적으로 20선 저항에 이 구간에 대한 내용 저항이 좀 있는데, 지금 오늘자 뭐 돌파를 해주진 못했지만 20선 돌파 이후에 20선을 지켜주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겠죠. 좀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아직 해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성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뭐 미국의 CPI 물가 지수나 뭐 국내 금리 인상, 혹은 또 오늘 중국의 GDP 발표, 중국의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야,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증시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그러면서 장중 변동성이 꽤나 컸던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게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 1,300원을 훌쩍 넘어서 이제 1,320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구간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좀 우려감과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환율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일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 제닛 옐런이 7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는데, 이제 실무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G20 회의를 앞두고, 아니 G20 회의를 앞두고가 아니라 G20 회의를 지나고 나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오갈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들이 지금 좀 점쳐지고 있어요.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회원국 다수가 좀 글로벌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한미 좀 회담이 이루어질 때 통화 스와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화 스와프라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이 이 불안할 때를 대비해서 좀 양국의 통화를 맞바꾸는 거예요.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고 미리 계약한 금액대로 추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서로 돌려받는 행위를 통화 스와프, 말 그대로 수합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 통화 수합이 경제 위기에 좀 안전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통화 수합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증시 그리고 경제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도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 일단 일정 어떻게 좀 얘기가 오가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지수의 밸류에이션상 지금 연준의 7월 FOMC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을, 그러니까 좀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100% 포인트, 100, 그럴 소리 하고 있네. 0.75가 아니라 1%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다가, 다시금 이제 연준의 장관들이 0.75%포인트에 대한 기조를 좀 보이다 보니까 미증시가 어제 하락이 많이 나오다가도 장중에 많이 말아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고, 국내 증시도 다행히 이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진 않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7월 FOMC에 대한 변동성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분명히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 잡히진 않았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되면서도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2300포인트를 좀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오늘도 2300포인트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갖다가 다시금 결국 말아 올려서 23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다음 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어요. 4.35%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업종 자체가 조금 오늘 꽤나 반등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전일 TSMC의 2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좀 좋은 수치가 나온 게 밝혀졌고 인텔이 반도체 가격 인상 계획을 좀 고객한테 통보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늘 이러한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관련주죠. 오늘은 치료제 관련주가 또 꽤나 급등을 했어요. 일동제약 혹은 뭐 메지온 이런 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됐죠. 한국파마 이런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기조가 꺾이지 않고 관련돼 가지고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된다거나 추가 접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사실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 모든 종목들이 고가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코로나 관련 이슈가 한 번 더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 뭐가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백신, 치료제 대표적이고 이제 진단 키트까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뭐 배달, 뭐 웹툰, 게임, 뭐 메타 이런 종목들도 좀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좀 관련주들이 꽤나 많은데 한 번씩 복귀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